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오늘은 양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국회 측이 내란 혐의자들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는 심판정을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14명 체포 명단을 인정한 여인영 전 사령관의 조서, 그리고 국회의원 다 체포해라, 불법이다.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를 걸어 이런 지시를 반복했다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조서가 공개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에도 예정대로 모레 오는 20일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세 사람의 증언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 짓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3월 중순까지는 결론이 나고 인용 시엔 60일 내 조기 대선이 이어집니다. 헌재의 시간표부터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오는 20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5일로 일정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일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겹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헌재는 대신 변론기일 시작을 1시간 늦춰 20일 오후 3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 3시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게 될 전망입니다. 헌재의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2차례 증인 신문에 불참한 조 청장에겐 구인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미루지 않은 건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될 경우 헌재는 이달 말 한두 차례 더 최후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었습니다. 이르면 내달 초에서 중순쯤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20일 형사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이 위법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 신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렇게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 조서까지 나오자 반발하던 대리인이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이 헌법재판소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갑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9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러 나왔다가 변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양측 대리인단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의견을 설명하는 날임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측은 이미 지난 기일에 다음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알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왜 굳이 헌재까지 나왔다 돌아갔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 조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부가 이미 지난 기일에 결정된 거라며 심리를 진행하자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조 변호사는 계속 반발하다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가버렸습니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다른 대리인들도 계속 법정을 나갔다 들어오는 등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또 우리 대통령에 계십니다. 저는 크게 말씀 많이 안 드렸고요. 윤상현 의원께서 미국 다녀오신 얘기, 미국 소야의 분위기 이런 말씀들을 많이 올렸고 대통령께서는 국민에 대한 걱정
특히 이제 지금은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만 며칠간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그 추위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의 말씀 주셨고요. 그런 말씀과 다르게 내려오면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대통령님은 왜 여기에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헌재의 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셨을 것이고요. 그동안에 내란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헌재 재판의 요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도대체 국회는 무엇 때문에 내란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당장 저는 헌재가 기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대통령님이 여기 계시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의 사법제도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문제점은 사실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사법 시스템의 문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를 한다라고 했고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영장을 칠 권리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영장 쇼핑을 통해서 영장을 쳤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체포 당하게 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사법제도가 대통령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유도 없이 이렇게 당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우리 사법 시스템에 정말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탄핵 심판에서 국정근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는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 다시 재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걸 확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오락가락했다고 다 잘 아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은 안 하셨고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확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은 없으셨나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명 때문에 제대로 읽을 수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나가 보시니까 야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구나. 그래서 헌법재판소 나간 것을 그래도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잘한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홍장원, 곽종건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어쩌고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거 너무 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헌법재판소에 가셨던 것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